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저도 뭐, 지금 나이가 72이고, 쭉 살아왔으니까, 구구절절, 큰 파도, 작은 파도, 산 넘어 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안 살고 싶으면 지구에서 두 발 뛰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구에서 두 발은 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쭉 살아가는데. 지금도 이제 저 앞에 많은 일들이 생기죠. 사람이 살아가면은 일이 생기는 거는 고정된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도 항상 저는 그렇게 합니다. 딱 일이 생기면 첫째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해결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해결 안 된 일 있습니까? 김채희 씨 있었나요? 해결이 됐으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그만큼 지혜가 많고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많으면 그만큼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해결이, 그러니까 내가 10점짜리면 10점짜리만큼 해결되는 거고, 15점짜리면 15점짜리만큼 해결되는 것이고, 80점짜리면 80점짜리만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자꾸 생각하냐면, 자기는 지금 10점짜리야. 그런데 어떻게 하죠? 50점짜리를 보고, 내는 왜 50점짜리만큼 해결이 안 되냐 불평불만을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그러면 내가 10점짜리만큼 해결이 돼서 그러면은 내가 거기 주저앉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10점짜리만큼 해결이 되면 그것에서 내가 도약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꾸만 50점짜리만큼 해결이 안 됐다고 자꾸 불평불만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10점도 안 돼, 나중에. 8점, 7점, 6점이 돼. 이거 상당히 인생의 선배로서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고, 또 내가 같이 공부하는 우리 도반으로서도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그 일이 학업이든 인간관계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딱 이렇게 오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이 된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 나의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해결의 능력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해결한 게 내가 그러면 100%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우리 학생들 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면 아마 생활이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보람되고. 자, 그래서 딱 문제 생기면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된다. 어떻게? 나의 인연과 조건만큼. 나의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 이 해결도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100% 자기 책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모습공식이 생활 속의 실천을 보다 쉽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작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수행길에 들어서서 수년, 수십 년 노력해보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면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앉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지만 문을 나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없이 휘돌아 들어가 버립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니 충격입니다. 수행을 통해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몇 년 수행했고 어떤 경을 몇만 번 읽었고 염불이나 다란이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어디서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경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상패를 진열장에 진열해 놓으면서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암안을 더욱 키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벌컥 화가 나고 불안하고 명예나 물질에 한없는 욕심이 나서 자제하기 어려우니 자신도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써보지만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망상이 기름에 불 붙듯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 124쪽 그 줄쳐진 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모습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 불교에서는 나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설명하시기를 나를 설명을 할 때는 오온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섯 무덕이라는 뜻인데 오온이라는 말은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합니다. 색은 뭐냐면은 몸뚱이를 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은 정신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되는데 색은 몸뚱이, 식은 뭐다? 정신. 수, 상, 행은
이거는 정신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말을 해보죠. 자, 내가 지금 몸뚱이가 있어요. 몸뚱이를 나라고 해. 그런데 색수죠.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오븐을 감각기관으로 보고 딱 저기 뭐고 다이아몬드를 딱 보니까 장미꽃을 보니까 장미꽃이 참 예쁘거든. 그래서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생각이 드는 동시에 수하는 동시에 상이 딱 일어납니다. 아름답다는 장미꽃을 보는 동시에 아름답다는 상이 생각이 일어나서 장미꽃제가 하나 샀으면 좋겠네. 우리 방에 꽂았으면 좋겠네 하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장미꽃은 좋은 거야. 장미꽃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딱 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장미꽃을 보는 동시에 장미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장미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미 어떻게 식에 기억과 정보로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정신에는 이러한 기억과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걸 어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뇌는 저장 창고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아. 그런데 요 저장 창고가 각각 다르게 다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꽃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겠죠. 꽃을 보면 그 정보가 입력이 돼요. 그런데 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물건 같으면 요새 명품 좋아하는 사람 명품을 보면 명품이 좋다는 게 딱 저장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다른 이걸 보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어떻게 돼? 이 저장 창고에서 지워버려. 정보를 지워버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저장하고 그 각도에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가 아주 가지각색이겠죠. 가지각색이라.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만약에 이런 녹음기를 판다. 녹음기는 별로 관심이 그가겠네요.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전부 똑같이 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불가사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뇌과학자들이. 왜 그러냐? 사람마다 그것을 어떤 A라는 물건이나 현상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가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볼 수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이러한 현상이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이렇게 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착각을 해서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니는 왜 내가 이렇게 보는 거 똑같이 안 보냐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깃발 들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걸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변이 다 다른 거죠. 어변이 달라서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모습을 봤을 때 전혀 다른 각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얘는
이 사람은 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은 어떻게 자기 그 생각하고 맞지 않거든. 그렇죠?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 저장과 정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저장된 정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화가 나.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비에 안 맞네. 화가 나.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러한 사고방식 변한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이해하나? 수저타야?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기억과 정보가 다르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억과 정보가 다르게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도 기억과 정보가 다르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래 니는 네 인연과 조건으로 이래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고 부부끼리도 해당이 되고 자녀와도 해당이 됩니다. 요새 세대 차이 자녀와 어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를 가지고 자녀 세대에 주입을 하면 안 될 것이고 또 자녀 세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를 부모에게 왜 이거를 이해를 못 해주냐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돼. 자, 불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무엇일까요? 인연과 조건이 달라. A와 B가 다른 기억과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말하는 그 사고방식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사고방식이 다 달라. 다르다, 차이가 난다. 이게 이제 보통 세속적으로 하는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자, 불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원리로 들어갑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대성거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 원리가 뭘까요? 공성 아닌가요? 공성이에요. 이 사람이 저장하고 있는 기억과 정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도 텅 빈 성품이라는 겁니다. 텅 빈 성품, 공성이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도 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불교의 바탕 진리가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모든 일의 현상의 근본에 해당이 된다. 바탕에 해당이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도 그 속에 뭐가 없죠? 내지 않은 실체가 없어요. 모습공식 1번이죠. 내지 않은 실체가 없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도 내지 않은 실체가 없어요. 이게 모습공식 1번이에요. 공하다라고 해요. 그거를. 공하다. 공성.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아마 바로 적용을 해서 스스로 많은 지혜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